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 정말일까요? 여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온 한 재벌 회장과 그를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악마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눈을 뜬 회장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아닙니다. 병실 바닥을 닦던 이름 없는 청소부였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25년을 돌아 만난 부자,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여자의 추악한 비밀,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다는 무서운 진실을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성준의료재단. 그 거대한 제국의 주인인 백성준 회장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화려한 금칠이 된 VIP 병동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기기의 기계적인 비품뿐이었다. 백 회장의 병명은 희귀심장 질환. 이미 심장의 80%가 괴사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기적처럼 나타날 기증자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뿐이었으나 하늘은 야속하게도 그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 시각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청소부 무결이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30줄에 접어든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항상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타인과의 시선을 피하며 살았다. 그의 이름 무결은 흠결 없다는 뜻이었으나 그의 인생은 흠집투성이었다. 미혼모였던 생모는 그가 5살 무렵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고아원을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다. 극심한 위기 상황이 오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박동이 치밀어 오르며 타인의 생명력이 색깔로 보이는 기이한 능력이었다. 거기 청소부. 똑바로 안 해? 여긴 VIP 구역이야.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당장 해고인 줄 알아. 성준재단의 안주인이자 백 회장의 후처인 윤설이가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화려한 샤넬 수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무결을 경멸하듯 쳐다봤다. 무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설이에게 무결 같은 존재는 인간이 아닌 그저 배경처럼 움직이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남편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거대한 상속 전쟁에 쏠려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자 재단의 후계자로 점지된 수혁은 이미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비상회의실에서 유언장 검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동 안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심정지입니다. 내리려는 찰나 복도를 지나던 무결의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야에 백 회장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희미한 황금빛 줄기가 보였다. 그것은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백 회장의 병실에서 의료진들이 뛰쳐나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설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찰나의 희열이 스쳤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인가. 그녀는 가식적인 눈물을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백 회장의 심전도 모니터는 비정한 직선을 그리며 길게 울어댔다. 비사망 선고를. 무결은 자신도 모르게 청소도구를 내팽개치고 병실로 뛰어들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무결은 평소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짐승 같은 힘으로 요원들을 밀쳐내고 백 회장의 침대 위로 올라탔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청소부 당장 끌어내. 윤설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무결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껴
백 회장의 흉부 정중앙에 올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압박을 시작했다. 단순한 심폐소생술이 아니었다. 무결의 손바닥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백 회장의 가슴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가지 마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무결의 머릿속에 환청 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땀방울이 그의 턱을 타고 백 회장의 환자복 위로 떨어졌다. 의료진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사망 판정 직전이었던 백 회장이 큰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멈췄던 심전도 모니터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도 힘찬 박동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백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무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강렬한 전류가 흘렀다. 백 회장은 무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그 눈동자. 25년 전 자신의 야욕 때문에 차갑게 내버려 두었던 첫 번째 여인과 그 품에 안겨있던 핏덩이 아들의 눈매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백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는. 무결은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손을 뗐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자 겁이 났다. 그는 다시 비천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빠져나갔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윤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다 잡은 승리가 눈앞에서 날아간 허탈함과 남편을 살려낸 저 기괴한 청소부에 대한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백 회장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맥박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주치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천운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회장님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백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낡은 한옥집, 그리고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 그녀의 옆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등에는 찬란한 빛을 내뿜는 황금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백 회장은 곁을 지키던 비서에게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낮에 나를 살린 그 청소부,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윤설이는 병실 밖에서 그 소리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25년 전 자신이 사람을 써서 죽였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청소부 놈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사고사든 뭐든 상관없어. 절대로 회장님과 다시 만나게 해서는 안 돼. 운명의 수레바퀴가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제왕과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다시 사지로 내몰리는 버려진 황태자. 그리고 욕망을 위해 피도 눈물도 없이 칼을 휘두르는 악녀. 성중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피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무결은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병원 옥상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뜨거워진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백성준 회장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은 성준의료재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이 VIP 병동을 청소하던 말단 청소부 무결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함구되었다. 윤설이는 밤잠을 설쳤다. 남편이 맥박이 돌아오던 순간 무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기이한 기운과 백 회장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의 은인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리움, 회한, 그리고 확신이 서린 눈빛이었다. 윤설이는 직감했다. 저 청소부 놈을 이대로 두면 자신의 아들 수혁의 앞날은 물론
자신이 25년간 공들여 쌓아온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무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동복도를 닦고 있었다. 어젯밤 골목에서 자신을 습격했던 사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정신을 차렸을 때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무결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 잠든 괴물 같은 힘이 두려워 더 깊게 모자를 눌렀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윤설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곁에는 후계자 수업을 핑계로 병원에 출근한 아들 수혁과 경호원들이 대동되어 있었다. 거기 청소부 멈춰. 윤설이의 서늘한 목소리가 복도를 얼어붙게 했다. 무결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윤설이는 무결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그를 훑어보았다. 낡은 유니폼, 거친 손마디, 그리고 모자, 챙 아래로 살짝 보이는 날카로운 턱선.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너 어제 회장님 병실에서 무슨 짓을 했지? 감히 천한 손으로 귀하신 몸에 손을 대고 그것도 모자라 물건까지 손을 대? 무결은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회장님을 살리려고. 닥쳐.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윤설이의 손이 무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찰싹. 고요한 병동의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무결의 고개가 돌아갔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같은 고아 출신 쓰레기들은 하나같이 도벽이 있더군. 박 실장 확인해봐. 윤설이의 신호에 박 실장이 무결의 청소 카트를 거칠게 뒤엎었다. 쓰레기통과 세제통이 바닥을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물건 하나가 떨어졌다. 성중가이. 가업이자 백 회장이 가장 아끼는 황금 청진기였다. 그것은 백 회장이 조부가 재단을 세울 때부터 전해 내려온 상징적인 보물이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저런 걸 본 적도 없어요. 무결이 절규했지만 수혁이 다가와 무결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 새끼가 끝까지 발럭질이네.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혁은 무결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야, 청소부.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넌 그냥 기생충이야. 기생충은 주제에 맞게 바닥을 기어야지. 왜 위를 쳐다봐? 윤설이는 주변에 모여든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놈이 우리 회장님의 생명이 위독한 틈을 타서 가문의 보물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런 놈이 병원에 발을 붙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무결에게 꽂혔다. 무결은 억울함에 온몸을 떨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고 다시금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백 회장이 나타났다. 아직 기력이 다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무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만해. 내가 시킨 일이다. 백 회장의 갈라진 목소리에 윤설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이놈이 보물을 훔치려다가 걸렸는데 조용히 해. 내가 그에게 청진기를 잠시 보여달라고 했다. 무결군은 도둑이 아니야. 백 회장은 무결의 눈을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애처로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윤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백 회장이 다시 잠들기만을 기다리며 무결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내뱉었다. 회장님이 널 감싸준다고 살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이 병원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널 매장하는 건 내 손가락 하나면 충분해. 당장 짐 싸서 꺼져. 아니면 내가 고아원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그 애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니? 무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은 상관없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무결은 바닥에 엎드려 윤설이의 구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윤설이는 무결의 머리를 구두굽으로 짓누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바닥 청소부는 바닥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제맛이지. 무결이 굴욕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윤설이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무결이 고개를 숙인 채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불태울 듯한 분노의 불꽃이었다는 것을. 병원 정문을 나서는 무결의 등 뒤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25년 전 버려졌던 진실이 이제 피해 복수가 되어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윤설이의 서슬 퍼런 협박에 못 이겨 병원을 쫓겨난 무결은 갈 곳이 없었다. 그가 돌아갈 곳이라고는 철거를 앞둔 산동네의 낡은 자취방뿐이었다.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자신 때문에 고아원 동생들이 다칠까봐 그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쥘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성준의료재단의 거대한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아버지가 있었고 자신을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는 악녀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 시각 병실의 백성준 회장은 초조함에 입술을 바짝 말리고 있었다. 무결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박 비서를 조용히 불러 지시했다. 그 아이를 찾아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해. 설에 몰래 움직여야 한다.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나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백 회장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25년 전 가문의 후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랑했던 여인 연하와 핏덩이 아들을 외면했던 기억이 그를 짓눌렀다. 연하가 아이를 안고 빗속을 떠나며 내뱉었던 저주 섞인 통곡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윤설이는 백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박 비서가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끼를 뿜어냈다. 결국 그놈을 찾으려 드는군. 안 되지, 절대로. 내 아들 수혁이의 앞길에 그딴 핏덩이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해결사 칼자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이다. 흔적도 없이 치워버려.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빗줄기는 차가웠고 가슴속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골목길 어귀에 들어섰을 때 뒤편에서 거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찌르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15톤 대형 덤프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무결을 향해 돌진해왔다. 쾅! 비명소리조차 지를 틈이 없었다. 무결의 몸은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수십 미터를 날아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처박혔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피가 빗물과 섞여 도로 위로 번져나갔다. 무결은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하늘을 보았다. 어머니, 저도 이제 가는 건가요? 의식이 암전되려는 찰나 누군가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왔다. 사고 소식을 직감하고 비밀리에 뒤를 쫓던 백 회장이었다. 휠체어도 타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백 회장은 진흙탕 바닥을 기어서 무결에게 다가갔다. 아니야, 안 된다. 눈을 떠라, 제발. 백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무결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비바람에 무결의 낡은 티셔츠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지혈을 위해 그의 몸을 닦아내던 백 회장의 손이 멈췄다. 번쩍이는 번갯불 사이로 무결의 등 전체를 뒤덮은 기이한 표식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붉은 피와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등 위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황금용 형상의 문신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성준가의 장손들에게만 대물림된다는 전설 속의 낙인이자 백 회장 자신도 가지고 있는 가문의 비밀이었다. 아, 백 회장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내 아들아, 내가 진정 내 아들이었구나. 이 애비가 몰라보고 너를 이사지로 몰았구나. 백 회장은 무결의 차가운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백 회장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무결의 상처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죽어가던 무결의 몸에서 다시 한번 황금빛 기운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백 회장의 손을 타고 무결의 생명력이 역류하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무결은 감겼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닌 황금빛 서늘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당신인가요? 무결의 갈라진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백 회장의 심장에 박혔다. 나를 버렸던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백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무결을 껴안았다. 하지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설이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주먹을 짓씹으며 중얼거렸다. 살아남았어? 그 괴물 같은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살아남아? 핏줄의 확인은 끝났다. 이제는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백 회장은 결심한 듯 무결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마. 설령 그게 내 아내라 할지라도. 하지만 무결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수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버려진 황태자의 가슴 속에 복수의 칼날이 서슬 퍼렇게 갈리고 있었다. 백 회장의 비호 아래 무결은 성준의료재단 최고의 VIP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무결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백 회장은 무결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등 뒤에 선명하게 새겨진 황금용 문신을 볼 때마다 백 회장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백 회장의 참에 섞인 오열이 병실을 채웠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발소리와 함께 윤설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윤설이는 이미 박 비서를 매수하여 백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무결이 깨어나 백 회장의 적자로 인정받는 순간 자신의 아들 수혁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자신은 감옥행이었다.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바로 합법적인 살인이었다. 그녀는 재단 산하의 심장 권위자이자 자신의 수하인 조 박사를 불러 은밀한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여보, 마음 아픈 건 알겠지만 현실을 보셔야죠. 윤설이가 가식적인 눈물을 닦으며 백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아이 이미 뇌사 상태래요.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는데 차라리 이 아이의 심장을 여보가 받으세요. 이 아이도 아버지인 당신을 살리고 가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백 회장은 경악하며 윤설이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망발이야. 내 아들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라고. 절대 안 돼. 내 목숨을 버렸으면 버렸지. 그런 짓은 못한다. 하지만 윤설이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진단서를 들이밀었다. 이미 뇌파가 정지됐어요. 썩어 없어질 심장인데 회장님이라도 사셔야 이 아이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윤설이는 백 회장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게 해 잠재웠다. 그리고 백 회장의 지장을 도용하여 장기 기증 동의서와 긴급 이식 수술 승인서를 위조했다. 그녀는 일사천리로 무결을 수술실로 옮겼다. 환한 수술실 전등 아래 누운 무결은 마치 재단 위에 올려진 재물 같았다. 윤설이는 직접 수술실 참관실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준비해. 마취는 필요 없어. 뇌사자에게 마취제가 무슨 소용이야? 심장이 상하지 않게 단번에 가슴을 열어. 윤설이의 명령에 조 박사가 메스를 들었다.
차가운 금속날이 무결의 왼쪽 가슴 위로 천천히 다가갔다.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조 박사의 메스가 무결의 살갗에 닿았다. 붉은 핏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윤설이는 그 피를 보며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해. 죽어버려. 25년 전 내 엄마처럼 말이야. 바로 그 순간 수술실 안의 모든 정밀 기계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삐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갑자기 수술실의 모든 유리가 알 수 없는 압력에 의해 박살나며 깨졌다. 조 박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참관실의 윤설이도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무결에 감겼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런데 그 눈은 평소에 무결이 아니었다. 눈동자 전체가 타오르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수천 명의 원혼이 섞인 듯한 웅장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가 감히 제왕의 가슴에 칼을 대느냐? 무결의 등 뒤에서 일렁이던 황금용 문신이 실제 형상이 되어 수술실 천장을 휘감았다. 윤설이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바닥을 기었다.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났다. 무결은 수술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가슴에 난 상처가 기이한 빛과 함께 순식간에 아물어갔다. 윤설이, 내 아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내 심장을 탐낸 대가로 하늘이 내 자식의 심장을 먼저 거두어 갈 것이다. 무결의 선포와 동시에 윤설이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들 수혁이 약물 파티 후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는 비보였다. 수혁의 심장이 파열되어 당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응급실에 외침이 수술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윤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혁아. 무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수술대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수술실 바닥이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악마의 수술은 그렇게 피의 심판으로 변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의 가슴을 열려 했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에 던져졌다. 무결은 박살난 수술실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갔다. 진정한 제왕의 귀환 그리고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수술실은 더 이상 현대의학의 공간이 아니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허공에 떠오르고 조명은 기괴한 보랏빛으로 전멸하며 마치 저승의 문턱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 수혁의 사고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간 윤설이 앞에 수술대에서 내려온 무결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는 웅장한 북소리처럼 병원을 울렸다. 윤설이, 나를 알아보겠느냐? 무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서늘한 여인의 음성이었다. 25년 전 윤설이가 무당을 시켜 살을 날려 죽게 했던 백 회장의 첫사랑이자 무결의 친모, 연화의 목소리였다. 윤설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너는 그때 죽었어. 내가 분명히 확인했단 말이야. 이 귀신아 물러가. 하지만 무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윤설이의 턱을 잡아 올렸다. 내 아들의 심장을 꺼내 내 남편에게 박으려 했더냐? 아니면 내 욕심에 제물로 바치려 했더냐? 하늘이 무심치 않아 내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내 자식에게 돌려주었구나. 그 순간 수술실 벽면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며 과거의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CCTV 기록이 아니었다. 죽은 자의 기억이 투영된 영적인 기록이었다. 젊은 시절의 윤설이가 만삭의 연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장면, 연하가 낳은 아이를 빼앗아 고아원 앞에 버리는 장면, 그리고 연하의 숨통을 끊기 위해 사악한 주술을 부리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수술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의료진과
박 비서는 공포와 경악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라고. 윤설이가 소리쳤지만 무결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이 그녀의 가슴을 압박했다. 조작이라. 그럼 내 아들 수혁이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가는 심장 소리도 가짜더냐? 바로 그때 응급실에서 급하게 달려온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수술실 문을 열었다. 사모님, 수혁 도련님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누군가에게 목을 졸리는 것 같다고. 제발 좀 와보세요. 윤설이는 미친 듯이 응급실로 뛰어갔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수혁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살려줘. 엄마, 저 여자가 내 심장을 쥐고 있어. 아, 수혁의 눈동자는 뒤집혀 있었고 그의 가슴 위에는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연하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원한의 표식이었다. 윤설이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연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내 아들은 살려줘. 수혁이는 아무 죄 없잖아. 그러자 응급실 한복판에 무결이 나타났다. 그의 등 뒤로는 황금용이, 환영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무결의 눈에서 황금빛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죄 없는 자를 죽이려 할 때는 당당하더니 제 자식이 죽어갈 때는 비굴해지는구나. 윤설애, 이것이 내가 심은 씨앗이거든. 열매다. 무결이 수혁의 가슴에 손을 얹자 검은 손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며 수혁의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보게 하리라. 너와 내 아들은 평생 서로를 증오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을 기게 될 것이다. 무결의 선언과 함께 병원 전체에 서려 있던 기괴한 기운이 걷혔다. 무결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백 회장이 달려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윤설이는 아들의 숨이 붙은 것에 안도했지만 그것이 더 처절한 몰락의 시작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미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고 25년간 숨겨온 추악한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모두 공개된 뒤였다. 죽은 자의 한풀이는 끝났고 이제 산 자들의 잔혹한 심판만이 남았다. 무결은 백 회장의 품 안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으나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황금빛 낙인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혁의 목숨줄이 붙었다는 소식은 윤설이에게 안도감이 아닌 처절한 공포로 다가왔다. 아들이 살아난 것은 다행이었으나 그 대가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졌기 때문이다. 수술실에서 벌어진 기괴한 현상과 무결의 입을 빌려 터져나온 연하의 목소리는 병원 내 모든 CCTV와 의료진의 목격담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하지만 윤설이는 괴물 같은 생존 본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아니야, 죽은 년이 살아 돌아올 리 없어. 그건 환각이야. 집단 최면이라고. 윤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치의이자 공모자인 박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상속 서류랑 유언장 준비해. 백성준 저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닐 때 지장 찍어둔 거 그거 지금 터뜨려야 해. 그리고 경찰들이 오기 전에 병원 보안팀 전부 매수해서 수술실 영상 서버 통째로 날려버려.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바로 백성준 회장을 법적으로 금치산자로 만들고 조작된 유언장을 통해 재단의 모든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거액의 수임료를 약속받은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변호사들이 방패처럼 버티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법적 맹점을 파고들며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약물에 의한 집단 환각으로 몰아갈 준비를 마쳤다. 1시간 뒤 윤설이는 변호사단을 거느리고
백 회장의 VIP 병실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백 회장이 힘없이 누워 있었다. 윤설이는 가식적인 눈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품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다. 여보, 이제 그만 쉬어. 당신이 아끼던 그 청소부 놈은 이미 살인 미수와 사기죄로 고발했어. 여기 이 유언장 보이지? 당신이 3년 전 정신이 맑을 때 나한테 전부 넘기겠다고 약속했던 거잖아. 이제 여기 사인만 하면 당신도 나도 우리 수혁이도 평화로워질 거야. 윤설이는 백 회장의 떨리는 손을 강제로 잡아 인감도장에 가져가려 했다. 백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윤설이의 악력은 무시무시했다. 이 노인네가 끝까지 말을 안 들어? 당신이 죽어야 내가 살아. 어차피 당신 아들은 내가 길바닥에서 굶겨 죽일 거니까 걱정 말고 눈 감아. 바로 그 순간 병실 구석에 쳐져 있던 커튼이 젖혀지며 수트 차림의 무결이 나타났다. 무결의 눈빛은 더 이상 비천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윤설이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손 치우시지. 내 아버지 몸에 손댈 자격 당신에겐 없으니까. 윤설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네. 내가 어떻게 여기에 경찰에 체포됐어야 하잖아. 무결은 대답 대신 병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윤설이가 조금 전 화장실에서 박 실장과 음모를 꾸미던 모습, 그리고 유언장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윤설이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불법 도청이라고. 법적 증거 효력이 없어. 윤설이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백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스스로 벗어던지며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결정하겠지. 하지만 설이야, 내가 잊은 게 하나 있다. 내가 이 병원의 주인이자 이 재단의 설립자라는 사실을 말이다. 백 회장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윤설이가 지난 10년간 재단 자금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무결이 생모연하를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던 당시 해결사들의 자백, 대조표가 들려 있었다. 윤설의 씨,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들자 윤설이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유언장 뭉치를 찢어발기며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다 가짜야.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그깟 청소부 놈 하나 때문에 나를 버려? 백성준,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녀는 도망치려다 무결의 발에 걸려 바닥에 처박혔다. 바닥에 흩어진 유언장 조각들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닌 놓쳐버린 권력에 대한 추악한 집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무결의 다리를 붙잡았다. 무결아, 내가 미안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너도 내 아들이잖아, 응? 수혁이랑 형제처럼 지내면 되잖아. 제발 신고만은 취하해줘. 무결은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입에서 내 이름 부르지 마. 내 어머니가 벼랑 끝에서 느꼈을 공포, 당신도 똑같이 느껴봐야지.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윤설이의 뒷모습은 처참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병원 로비에 모인 환자들과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다 비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성준재단 안주인이야. 너희 다 해고야.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했다. 윤설이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병원 건물 대형 전광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화려했던 화장은 눈물과 땀에 번져 귀신처럼 변해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수트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온 공든 탑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음을. 교도소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설이는 환영을 보았다. 차창밖 빗줄기 사이로 연하가 아기 무결을 안고 자신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연하의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내 차례야, 설이야. 윤설이는 비명을 지르며 차 안에서 발광했다. 저리 가. 오지 마. 내가 안 죽였어. 으악. 그녀의 처절한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여제의 시대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몰락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백 회장은 멀어지는 경찰차 소리를 들으며 무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됐다. 이제야 연하에게 갈 면목이 조금 생겼구나. 무결은 대답 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25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듯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윤설이가 구치소로 압송되고 성준의료재단을 뒤덮었던 피비린내 나는 욕망의 연무가 거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병원 곳곳에는 대대적인 정화의 바람이 불었다. 부패한 의료진은 퇴출되었고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오늘은 이 거대한 제국의 새로운 주인 백무결 이사장의 취임식이 거행되는 날이다. 식장 입구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뤘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소부 아들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였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멈춰서고 차 문이 열리자 길게 뻗은 다리가 레드카펫을 밟았다. 더 이상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타인의 시선을 피하던 그 청년이 아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탄탄한 체격을 완벽하게 감싸 안았고 정갈하게 넘긴 머리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깊고도 단단했다. 그가 식장 안으로 발을 들이자 1000명이 넘는 하객이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무결은 그 화려한 박수 소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대신 객석 맨 앞줄 휠체어에 앉아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준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백 회장은 무결에게 이식받은 심장이 아닌 아들과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 얻은 삶의 의지로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 중이었다. 백 회장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무결아,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비출 차례다. 무결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고 하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뗐다. 저는 불과 1년 전까지 이 병원의 화장실 바닥을 닦던 청소부 무결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천하다 했고 누군가는 제 존재 자체가 가문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그가 쥔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가 지킨 생명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라고요. 무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재단 수익의 60%를 사회에 환원하여 전국의 고아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의료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병원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불로장생을 위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사장으로서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무결이 찬란한 빛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때 그와 대조되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는 윤설이의 처절한 몰락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중증 치매와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치료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했던 그녀의 손에는 이제 거칠게 튼 상처와 흙대만이 가득했다. 내 다이아몬드, 내 주식,
누가 내 유언장 훔쳐갔어. 윤설이는 매일 밤 감옥 창살을 붙잡고 허공을 향해 절규했다. 그녀는 배급받은 식판 위의 밥알들을 보석이라 생각하며 입안 가득 쑤셔 넣고 씹었다. 잇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레드루비라 부르며 희죽희죽 웃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25년 전 연하를 죽였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어느 날 절뚝이는 걸음으로 면회를 온 아들 수혁이 창살 너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수혁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형인 무결의 배려로 최고의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수혁은 미쳐버린 어머니를 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가졌던 건 보석이 아니라 독이었어. 무결이, 형이 나를 용서했어. 엄마도 제발 그만 내려놓고 용서를 빌어. 하지만 윤설이는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수혁을 향해 소리쳤다. 너 누구야? 내 보석 훔치러 온 도둑이지? 저리 가. 연아야. 연아가. 저기 서 있어. 나를 죽이려 해. 그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피하려다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발광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환영에 갇혀 사는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무결은 홀로 병원 뒤편 정원에 마련된 작은 추모비를 찾았다. 그곳에는 25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생모 연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었다. 무결은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청소부 명찰 하나를 꺼내 묘비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어머니, 이제야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욕망의 제국을 이제 사람을 살리는 나라로 바꿨어요. 이제는 춥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무결의 젖은 눈가를 어루만졌다. 등 뒤에 황금용 문신이 기분 좋은 미열을 내뿜으며 일렁였다. 그것은 어머니의 영혼이 아들을 안아주는 마지막 인사였다. 묘비 주변으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올랐고 무결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며칠 후 백 회장과 무결은 나란히 서서 지평선 너머로 타오르는 노을을 감상했다. 백 회장이 아들의 묵직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결아, 내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았구나. 이 애비의 죄가 깊다. 무결은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저를 살리기 위해 달려오셨던 그 빗속의 눈물,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가문이 용은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수호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기적 같은 광경이 연출되었다. 백 회장과 무결의 등 위에 새겨진 황금용 문신이 공명하듯 찬란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하늘로 승천하는 환영이 나타난 것이다. 핏줄에 원하는 처절한 복수를 넘어 위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성준의료재단 옥상에서 두 부자가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는 모습과 병원 로비에서 환자들이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전경을 비춘다. 그리고 화면은 흑백으로 변하며 25년 전 연하가 아기 무결을 안고 행복하게 웃던 과거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준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려 하다니 정말 인면수심이 따로 없습니다. 제 자식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윤설이의 최후를 보며 속이 다 시원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했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악녀는 어떤 벌을 더 받아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